7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일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하셨나요? 전혀 안 했나요? 7강은 그럼 아예 안 했니? 그래요. 여러분들 잘 듣고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할 때 잘 들으시고 또 이제 뭐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수업을 학원에서 먼저 듣게 됐을 때 학교 가서 그냥 조용히 듣는 사람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랑 이게 소통을 또 잘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뭐 너무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온 거를 너무 티를 너무 팍팍 내면 살짝 재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진 마시고 적당히 아무도 대답을 안 할 때 한 번씩 해주고 학교 선생님이 학원에서 배웠니 하면은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바로 묶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부터 저기 컴마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 죄송해요. 요렇게 묶으면 안 되네. 제가 잘못 봤죠. 요렇게 묶으셔야 되고 얘 혼자 따로 해야죠. 네. 이게 원스하고 들어가려고 봤더니 뒤에 와일이 있네. 특이한 경우죠.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적어보게 되면 원스의 뜻은 총 3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3개를 잘 외우고 있다가 때에 따라 맞춰서 쓰시면 되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한때라는 뜻이죠. 과거에 불특정한 시점을 뜻할 때 한때라고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이 횟수를 나타내는 한 번, once.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정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일단 뭐뭐 하면.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맨날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모양을 좀 여러분들이 볼 줄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이 once가 사실 이 세 번째 뜻으로 정말 많이 쓰이게 되는데 제가 방금도 이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해석을. 일단 뭐뭐 하면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근데 뒤에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while이 나왔으니까 이건 while부터 묶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while 자체가 뭐뭐 하는 동안애가 돼야 되니까. 그럼 once의 뜻인 일단 뭐뭐 하면이랑 그걸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벌써 once를 1번으로 순간적으로 바꿔서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일단 뭐뭐 하면일 땐 그냥 쓰는 건 아니고요. 주어가 일단 동사하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이미 뭐 많이 봤었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once. 한때 조지 워싱턴이 was on his tour inspecting the army as the commander-in-chief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동사는 여기까지라고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좀 확실한 걸 좋아하니까 be on one's tour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냥 이거 자체가 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동하다. 그래서 좀 알려드리면 투어라는 단어나 트래블이라는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 여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냥 이동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기존에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was on his tour. 그러면 이제 조지 워싱턴이 이동하는 동안의 정도의 해석이 이미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치? 자, 근데 어떤 이동인지에 대해서 뒤쪽을 조금 더 묶어서 앞에 있는 투어를 꾸며주시면 되거든요. 인스펙팅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묶어서 이 ing를 가지고 투어를 꾸며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동이냐? 인스펙팅을 하던 이동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인스펙트는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조사하는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어떠한 이동을 하는 동안의 정도로 제가 바꿔서 써놓겠습니다. 인스펙트는 여러분들 꼭 외우는 단어입니다.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조사하다. 그래서 인스펙터라면 조사자 많이 쓰죠. 그래서 뭐뭐를 조사하는 이동. 자, 누구를? 군대를 이렇게 되어 있죠. as는 자연스럽게 뭐뭐로서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Commander in Chief는 총사령관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필기를 뭐 좀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commander라는 단어는 원래 자체 뜻은 지휘관이에요. 오늘날에 지휘관.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이라는 게 뭐 밑에 있는 부하를 지휘하는 사람을 지휘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chief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휘관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게 총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조지 워싱턴이 어떠어떠한 이동을 하던 동안에 조사를 하는 이동이었고요. 군대를 총사령관으로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하는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은 came to a sit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오게 됐다 정도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고 a site는 한 장소라고만 하시면 되겠죠. 대신 이제 뒤에는 where이 나와 있으니까 또 관계부사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which냐, where냐.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죠? which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where는 완문. 그럼 뒤에를 지금 읽고 해석을 했을 때 완전하구나라는 걸 알면 제일 좋겠죠. 근데 해석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모양을 보고 완문, 불문을 따지는 연습이 되면 제일 좋거든요.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거를 복습이 좀 됐나? 지난 시간에 뭐만 보고도 완벽한 문장인 거를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그렇죠. B 플러스 PP로 문장이 끝나면, 으로 문장이 끝나면 완문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저희가 한번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외워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본인이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계속 뭐를 넣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를 어차피 뒤에를 보고 완문이냐 불문이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해석 능력이 좋으면 그냥 읽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건물 하나가 was under construction이죠. construction 건설이에요. 그래서 건설 단계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 건설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 저는 해석을 할 줄 아니까 이미 이걸 완문인 걸 알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면 이거를 이게 맞아 틀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를 더 외우면 좋은 건 뭐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끝나면 그것도 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더가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전치사고 뒤에 construction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몰라도 TION으로 끝나면 명사인 건 알 수 있어야죠. 그럼 이것도 완문인 걸 이미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한 건물이 was under construction, 이 건설 중이던 이 정도로만 자연스럽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표현은 꼭 알아두세요. 이게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be under 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해석이 땡땡땡 하에 있다 또는 땡땡땡 하에 놓여 있다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래 be under 뒤에 제일 많이 오는 단어가 뭐냐면 control이에요. 그러면 be under control 하면은 통제하에 있다는 얘기예요. 잘 통제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은 건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군대가 잘 어떻게 뭐 얘네들 쉬고 있는지 뭐 자기들 할 일은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마침 어떤 건물이 지어지던 장소에 오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딱 갔더니 어떻게 되냐? Some six soldiers were lifting a huge iron beam, struggling hard as it was too heavy for them to lift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총 한 6명의 군인들이 썸은 해석 굳이 안 했습니다. 6명의 군인들이 리프팅 중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뭐를 들어올리는 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영단어는 하나만 쓰고 가겠습니다. 리프트라는 단어를 바꿔 쓰기 제일 좋은 건 레이즈죠. 둘 다 뭐뭐를 들어올리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절대 쓰면 안 되는 건 라이즈죠. 라이즈는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군인이 올라가다가 되니까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쓰면 안 되겠죠. 이제 얘는 이제 3단 변화가
좀 외우는 게 좋죠. 로즈, 라이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중에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라이징이 되지 말란 얘기예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ing로 바꿔 들어가야 되니까. raise는 ing로 해서 들어가면 쫙 좋고, 그렇죠? 그래서 6명의 군인들이 뭘 들어올리고 있었냐? 단어가 좀 어렵죠. huge iron beam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대한 아이언이니까 이제 강철, 빔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빔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건설 현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 H빔이라고 부르는 게 요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H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H빔이라고 해서 일종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겉에 있는 뼈대가 되는 친구예요, 이게. 근데 조지 워싱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시기에 H빔이 있을 수는 없고 그냥 어떤 큰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는 이 가운데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H 모양이 되느라. 그쵸? 근데 원래는 이런 데도 다 채워놓았던 거거든요. 그럼 무겁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지탱이 된다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느낌, 빔이라는 게 뭐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뒤지게 무겁겠죠? 자, 그러면 저거를 지금은 사람이 들진 않겠죠, 여러분들. 다 기계가 쓰는데 옛날엔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6명의 군인이 거대한 강철빔을 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struggling hard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는 분사 구문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분사 구문과 조금 느낌이 다른 건 어떤 것 때문에 다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게 이 컴마 없이 ing가 그냥 들어가면서 분사 구문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학년 때는 잘 안 나와요, 원래.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단기 특강은 고2 교재예요, 여러분들 원래. 그래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요? 진짜 영어를 잘하려면 이런 스트러글링이 나왔을 때 분사 구문이라는 걸 바로 아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렵진 않은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분사 구문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에 아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스트러글링이 지금 저 자리에 있으면 원래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앞에 있는 휴즈 아이언 빔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원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예문을 하나 써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문장이 그냥 나가죠. 평범하게. There are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있다. 근데 갑자기 ing가 나왔고 swimming in the pool이니까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 얘가 해야 될 일은 얘를 꾸미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제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문장이 잘 가다가 ing가 나왔죠. 그럼 원래 얘가 할 일은 얘를 꾸미는 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 조건이 뭐냐면 스트러글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스트러글이라는 단어 자체가 애를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벌써 머릿속에서 두뇌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스위밍을 수영하는으로 해서 앞에 스튜던트를 꾸몄죠. 그럼 애를 쓰다가 지금 애를 쓰는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애를 쓰는을 이 거대한 강철 빔에 꾸미면 수식 대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아닌 순간 분사 구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을 보면서도 해야 이게 모의고사도 풀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단계까지 거의 못 가고 졸업을 해요. 원래는 이런 거까지는 못 해요. 근데 이런 걸 해야 1등급도 맞는 거예요. 수능에서도. 이게 그냥 완큐에 바로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해석을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소리는 뭐냐? 리프팅이 1번이고 이게 2번이 될 수는 없냐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and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던 거예요. 두 개를 나열하고 싶으면 A, N, B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분사 구문인 걸 바로 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주어인 이 분사 구문이라는 게 이미 주어가 생략됐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제가 그냥 또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 접속사 while 넣고 they 넣고 여기 글의 시제가 얘도 과거 진행이었으니까 얘도 적당히 이걸로 만들어주면 이 모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 6명의 군인들이 거대한 강철 빔을 들어 올리는 중이었다. 뭐뭐 하는 거와 동시에 그들이 아주 애를 쓰는 거와 동시에 아주 열심히 이렇게 돼 있던 문장에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 과정 어떻게 들어간다?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면 생략, 수동태 아니면 ing만 남아도 되잖아요. 그럼 얘는 생략된 거예요. 얘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오케이? 그래서 왔다 갔다가 좀 되면 매우 좋습니다. 해석은 마저 하겠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면서 정도.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분사구문 여러분들 웬만큼 해석할 땐 while이 그냥 생략됐다라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뭐 하면서 동안에 요 정도. 자, 정말 열심히 애를 쓰며 들어 올리고 있었다고요. as부터 묶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as 뒤에 문장이 이미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as를 뭘로 할지 고민하는 그 순간에 이미 뒤에를 보고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갖춰야 되는 가장 어떤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독해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이미 뒤에가 have 어쩌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as가 뭐예요? 아니에요. 때문에가 맞죠. 왜냐면 무겁기 때문에죠.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애를 쓴다는 말이 안 돼요. 이게 그 불구하고라는 말을 지금 했는데 여러분 불구하고는 다들 아시겠지만 난 돈이 없지만 행복하다가 돼야 돼요. 앞에하고 뒤에가 말이 안 맞아야죠. 역접이죠. 그래서 근데 무거워서 열심히 애를 쓴다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올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뭐뭐 때문에가 맞습니다. because 대신 사용된 as고요. 그것이 is은 그 강철이겠죠. 그 강철 빔이 was too heavy 말 그대로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가 되겠죠. For them 그들이 의미상의 주어 for와 투부정사 사용했습니다. 쓰진 않을게요. 그들이 해석만 쓸게요. to lift 들어 올리기 요 정도. 그래서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저래 좀 중요한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려가 보죠 이제. The captain of these soldi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군인이 총 몇 명이었죠?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의 군인들의 캡틴. 여기서 이제 대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위는이라고 써놓고 지휘관이라고 다시 한번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 6명의 군인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거를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 또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금 캡틴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캡틴이라고 하면 주장, 손흥민을 이제 캡틴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주장. 배로 넘어가면 선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군대도 마찬가지, 전 세계 군대 똑같은데 대위라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 이거는 이제 뭐 여기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저 말고 없으니까 잘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러니까 대위면 대충 느낌만 알려드리면 대위 밑에 한 80명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지금 기준으로 치면 대위 정도 됐다라고 하면 밑에 부하가 80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적은 건 아니죠. 네, 적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6명의 군인의 대위, 지휘관은 하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 좀 잘 해주실래요? 이 후를 보시면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주관된 건 바로 나오죠. 뒤에 동사로 나가니까. 근데 대신 선행사를 요걸로 잡아주는 게 제일 또 중요하죠.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되게 독해 관련된 해석이나 설명이 좀 많이 나오는데 뒤에 supervise라는 단어가 감독하다, 감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벌써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was supervising이니까 감독하고 있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이게 6명의 군인을 수식하면 돼, 안 돼? 6명의 군인은 그거 무거운 거 들고 있고 감독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후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은 이 뒤에 있는 동사를 벌써 보면서 이게 얘를 꾸밀 건지 얘를 꾸밀 건지를 벌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벌써 여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기 좋겠어? 여기를 이미 이렇게 내는 게 뻔짜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엔 후 앞에 soldiers가 있으니까 war를 고르는 친구가 전교에 한두 명은 아니지 않을까? 더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푸는 방법은 읽고 푸는 거긴 해. 그치? 그 다음에 똑같은 건 뭐야? 이 캡틴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 was가 왔잖아. 그치? 근데 여기 또 was가 얘 때문에 온 거잖아. 왜냐면 여기가 이제 진짜 동사니까. 여기가 이제 진짜 동사가 돼야지. 여기 캡틴이 주어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6명의 군인들의 대위, 지휘관은, 이 감독하고 있던 이 지휘관은 어우 이 새끼 was shouting at 어디를 향해 소리를 지르던 중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at이라는 단어가 저런 뭐뭐를 향해서라는 의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them, 그들을 향해서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군인들이 되겠죠. 이제 부하들이라고 써놓을게요. 부하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던 거야. to lift it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뭐 들어 올리기 위해서, 뭐 이 정도가 제일 낫겠죠. 아니면 들어 올리라고라고 하자. 이게 낫겠다. 들어 올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던 거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벌써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별 생각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위해서 그냥 미리 다 스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앞에 보세요.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로 들으니까 이게 생각이 좀 안 나서 그래. 봐봐. 여기 6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지게 무거운 걸 들고 있지. 근데 아까 얘네 6명의 지휘관이 한 명 있다고 했지. 근데 얘가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 들어 이 새끼들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근데 얘는 캡틴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를 마침 지나가던 조지 워싱턴이 이거를 말을 타고 가다가 이걸 본 거야. 이 상황에서. 그럼 얘가 아까 내가 대위라고 했지. 대위는 밑에 몇 명? 80명이면 여러분 총사령관은 그냥 전체 군인이 다 이 사람 부하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누군지는 알죠?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고 얘는 이제 80명을 부하 다스리는 애잖아. 근데 이걸 우연히 본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얘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이 생각해봐. 이걸 딱 보고 뭐라고 할까? 야 너도 가서 들어 이 미친놈아라고 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요 느낌. 자 그러면 딱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을 본 거야. 자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근데 그는
그 지휘관은 never went to help them이라고 돼 있죠. 한 번에 할게요. 결코 도우러 가진 않았다라는 해석이 한 번에 되겠죠. never도 넣었고요. went 어디에 가다도 넣었고 도우러 가지도 않았다라고 써놔 있습니다. 그 6명의 부하들을 도우러 가진 않았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은 was surprised and annoyed 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뭐에 놀라고 좀 화도 났다 정도로 한 번에 해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감정 관련된 동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surprise의 뜻은 뭐다? 깜짝 놀라게 만들다,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서 절대 놀라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nnoy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화나게 만들다, 짜증나게 만들다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화가 나고 싶고 짜증이 나고 싶을 땐 뭘 써야 된다? 수동태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제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감정 관련된 동사는 끝에가 뭐뭐하게 만들다 또는 뭐뭐 시키다로 끝난다 라고 암기를 해놓으면 매번 적용만 하시면 되니까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조지 워싱턴은 뭐를 보고 놀랐고 화도 났냐? 당연히 그 행동이겠죠. The behavior. The behavior of the captain. 결국 그 지휘관의 이제 소리만 지르고 도와주진 않는 행동을 얘기를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가 그에게 갔다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잘해야 돼요. 그쵸? 조지 워싱턴이 돼야 되죠. 주어에.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누구누구에게 갔다가 되고, 여기 이제 뒤에 있는 힘은 지휘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물어본 거야. 물었다. 이렇게. 그래서 went하고 또 병렬 같은 거는 또 잘 맞춰주시고요. 물어본 거야. Why don't you give라고 돼 있죠. 근데 일단 여러분 요거는 밑에 쓰시면요. 이렇게만 써도 돼. 뭐뭐 하는 게 어때 이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도 주는 게 어떠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들에게, 그 6명의 군인들이겠죠. 그 부하들에게,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아요. helping hand, 도움의 손길. 우리나라도 이런 말 쓰는 거 알죠? 도움의 손길을 주다.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아니, 너도 좀 가서 도와주는 게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U에 밑줄 쳐지면 이거 U는 누구? 지휘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죠? 네, 요거 나중에 또 이렇게 똑같이 나왔을 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너도 좀 가서 도와주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일단 당연한 얘기인데 못 알아봅니다. 알아봤으면 이미 네! 하고 가서 바로 도와줬겠죠. 근데 이제 조지 워싱턴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그래서 그 지휘관은 was not aware that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죠. be aware. 뭐뭐를 인지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를 인지하지 또는 인식하지 못했다가 되고요. 뒤에 대신 뭐 당연히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대절 이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 It was his commander-in-chief talking to him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it을 왜 굳이 이렇게 it을 썼지? 되게 별론데. 일단은 어쩔 수 없거든요. 나와 있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게 될 수도 없는데? 뭐가 빠졌나? 강조 구문이 될 수도 없고. 진짜 그냥 썼네.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원래 사람한테 뭐는 못 써. it은 못 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좀 써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이 지휘관은 인지하지 못했다. 그것이라고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해주세요. 알겠죠? was 뭐뭐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의. 그럼 여기서 이제 his도 그 지휘관이 돼야겠죠. 그 지휘관의 commander in chief니까 총사령관. 총사령관이라는 걸 몰랐던 거지. 이해됐나요? talking to him도 묶어서 앞에 있는 그냥 총사령관 꾸며주시면 돼요.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그래서 그에게 말하고 있는 그 총사령관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휘관은 인지하지 못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총사령관이라는 걸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채로 그는 대답했다는데 지휘관입니다. 이 지휘관이 그걸 모르는 채로 대답했다. reply. 자, it is their business to do the job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it은 가주어가 맞고요. is their business. 여러분, 비즈니스가 원래 사업이란 뜻으로 하는데 일도 돼요. 그래서 it은 해석이 없으니 it is their business. 그들의 일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to do the job. 여기가 이제 진주어가 돼야겠죠, 여러분들. 진주어를 써서 그 일을 하는 건,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다. not mine. 나의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또 혹시나 이 mine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이게 문법상 이제 소유대명사라고 해서 나의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맥락에 맞춰서 나의 것이 뭔지는 항상 찾아주셔야 되니까 지금 지문에서는 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다음을 또 보게 되면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판 결말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지 워싱턴 형님이 마음이 넓으신가 봐. 여기서 어떻게 했대? 군인들을 도와줬대. 그쵸?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는 안 나와. 그래, 알았어. 네 일 아니지, 이 새끼. 하고서 이제 군인들을 도와서 got the beam lifted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설명할 게 많지? 자, 일단 여러분들 일로 좀 와봐요. 오늘 이거 진짜 배울 게 좀 많은데 봐봐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조지 워싱턴은 도와주었다 그 군인들을. 그리고 got the beam만 벌써 해석을 하려고 보면 그 빔을 얻었다라는 말이 벌써 입 밖에 나오려고 하잖아. 근데 생각을 다시 해봐. 그 빔을 얻었다라는 말이 뭔 개소리야. 말이 안 되고 뒤에 리프티드는 뭐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이 get 사역동사라는 걸 캐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 오늘 수업의 되게 핵심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의사소통을 하든 글을 읽든 어차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순서대로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도 똑같아요. 이런 문장을 이렇게 처음에 딱 받아들일 때 있죠. 그럼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언어의 한계인 거야. 왜냐면 get이라는 단어의 뜻이 얻다가 이미 있어버리니 걔네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는 순간 얻다로 갈라다가 말이 안 되고 뒤에 pp가 있는 걸 보고 사역동사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랑 다른 게 우리나라 말은 이 단어의 뜻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게 쓰잖아. 근데 얘네는 이 다이어가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놓고서 빔을 얻다가 아니니까 이걸 벌써 이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역동사 공식 get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get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
또는 지금처럼 PP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직접 할 때는 투부정사, 능동관계일 때는 to를 쓰고 수동관계일 때는 PP를 쓰는데 벌써 이 get이라는 사역동사의 정말 특이점은 let이나 make와 다르게 이 자리에 뭘 쓰지 않는다? 동사 원형을 안 쓰는 게 가장 메인 포인트죠. 물론 지금은 오늘은 이거긴 하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조지 워싱턴은 그 군인들을 도와서 got 해석하세요. 사역동사로 하게 했다죠. 그 강철 빔이 리프티드니까 들어 올리다를 당하는 거니까 들어 올려지다죠. 들어 올려지도록 했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리프티드 말고 뭘 써도 될까요? 네? 뭐라고요? 투 리프트요? 아니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자 희수야 봐봐요. 지금 리프티드가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잘 봐봐요. 하나가 되면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빔이죠. 이게 그 강철 빔이에요. 리프트 뜻이 뭐였어요? 동사 원형 뜻이 들어 올리다죠. 그러면 이 빔이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빔은 빔 입장에선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런 수동 관계일 땐 뒤에 PP를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미 리프티드가 써 있다는 건 시험 문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들어요. 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무난하게 출제됐을 때는 어차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이 뭐다? 리프트의 원래 뜻이 뭐뭐를 들어 올리다고 강철 빔 입장에서는 들어 올려줘야 되니까 리프티드구나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쉬운 문제고요. 자, 근데 어렵게 문제를 내면 어떻게도 낼 수 있냐? to rise가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머리를 또 써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rise의 뜻은 뭐였죠?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올라가다. 그럼 빔 입장에서 올라가는 거죠. 빔이 올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쵸? 그러니까 이거 rise라는 동사를 바꿨으면 능동관계가 되면서 to rise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내면 이제 어렵죠, 문제. 당연히. 근데 사실 지금은 to rise도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엄청 자연스럽진 않아요. 왜냐면 저 강철 빔이 결국에 알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누군가의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은 딱 요렇게만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요렇게만 놓고 보셔도. 그래서 요렇게만 저도 적어 놓을게요. 쉽게. 자, 그래서 이제 he then 그래서 워싱턴은 then 그리고 나선 이제 들어 올리고 나선 said to 누구누구에게 말했다. 그 지휘관에게 말을 한 거죠. 자, 뭐래? Whenever you required my help, send for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Send for me.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근데 여기도 필기는 좀 잔뜩 하긴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whenever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일단 필기부터 no matter when이랑 일단 바꿔 쓸 수 있습니다. whenever를 no matter when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점 먼저 암기해 주시고요. 해석은 언제든지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require 뭐뭐를 필요로 할 때마다 그때면 언제든 my help 나의 도움을 이렇게죠. 그럴 땐 send for m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역을 좀 해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라 정도로 봐주세요. send 여기 명령문으로 들어간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대명사가 각자 뭐 누가 누군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앉아 있으면 진짜 곤란해요. whenever you의 you는 누구예요? 수정이 지휘관이 되죠. 그렇죠? my help의 my는
응. 조지 워싱턴. 그렇죠. Send for me의 me도 조지 워싱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휘관한테 지금 리얼 참교육 중인 거 아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야 임마 너는 임마 너 내 도움 필요하면 너 나한테 사람 보내. 그래서 나는 임마 이 새끼야. as 임마 뭐뭐로서 임마. 나 너의 임마 총사령관으로서 너의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consider 여긴다 생각한다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또 갈 길이 보네. 자, 필기하자. it 가목적어. 자, it은 가목적어예요, 여러분들. 그럼 해석이 없습니다. My duty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대. 뭐가? to help 돕는 것이. 이게 진 목적어야. 오케이? My man, 여러분 man의 부하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부하들. 그리고 얘들아 요거는 따로는 묶어줄래? 여기 when needed는? when needed. 이거는 그냥 더 풀지 마, 얘들아. 이건 그냥 여기다 써. 도움이 필요로 되어질 때. 요렇게 그냥 써고 외워줘. 여기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데 별표 잘 안다는데 그냥 별표 달아놓을게. 그냥 모양만 좀 봐놔.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가목적어에 대해서 뭐 잠시 설명을 하면 엄청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문제 위주로 준비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게 되니까 먼저 1차적으로 좀 대비를 요거 정도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목적어 구문은 사실 여러분들 저희가 그 중간고사 때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런 것도 오늘 수업에 맞춰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가목적어인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물론 그런 개념이 머리에 아예 없으면 못하지만 무슨 소리냐면요. 봐보세요. 가목적어인 걸 선생님이 이런 걸 어떻게 하냐. 해보세요. 나는 너의 총사령관으로서 여긴다. 그것을 나의 의무라고. 그럼 가목적으로 안 하고 그것으로 했죠. 그럼 뒤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할 수가 없어요. 얘를 이제 왜 여기서 문장이 끝나요, 여러분들. 여기를 나는 그걸 나의 의무라고 여긴다. 그럼 뒤에 to help를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면 해석이 안 되네. 가목적어구나.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뺀 상황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는 너의 총사령관으로서 생각한다. it은 버리고 나의 의무라고 돕는 것이 나의 부하들을 도움이 필요될 때. So saying 적당히 하겠습니다. So saying 그렇게 말하고선 여기도 여러분들 이제 뭐 분사구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고선 워싱턴은 got onto his horse. 한 번에 할게요. 그냥 말에 올라탔다. got onto 어디 올라타다라는 동사 써줬고요. gallop awa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잘 안 쓰는 동사죠. 이게 뭐 전속력으로 달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다.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랑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얘기해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차가 있어요. 갤로프. 혹시 아세요? 본 적 있나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근데 이게 여자 친구들 중에 되게 약간 이거를 드림카로 하는 사람이 좀 있던데 이런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네, 여긴 없구나. 알았어. 더 좋은 거 타렴. 됐죠,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